네, 200번 문제. 그림과 같이 제1사분면에 두 함수 fx, gx가 있고 각각 a와 b라는 점에서 만나며 점 a와 점 b를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a', b' 했는데 여기 그림에 보면 여기 길이가 지금 2대 5라고 되어 있죠. 이쪽 길이가 2일 때 이쪽까지 길이가 2대 5라 이게 2. 그럼 여기는 a'이라는 점의 좌표를 0,2t라고 잡으면 여기는 b'은 0,5t가 될 겁니다. 비율이 2대 5니까요. 일단 t라는 값으로 점의 좌표를 잡아봤어요. 자, 그러면 점 A 좌표는 점 A 보세요. 여기 점 A 좌표가 지금은 A, 라고 되어 있죠. A, 근데 Y 좌표는 2t일 겁니다. 그 B의 좌표는 B, 5t가 되죠. 근데 각각 그러니까 각각 곡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점 A 좌표는 여기 곡선 위에 있으니까 이 식에다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Y 값 대신에 A를 2t를 대입하고 X자리 대신에 A를 대입하게 되면 로그 2의 A. 여기도 마찬가지로 Y좌표 대신에 5t를 대입하고 로그 2의 X좌표 대신에 저기 루트가 있네요. 루트 여기는 B, 3B 이렇게 X자리 대신에 B를 대입하면 저런 모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식을 정리해보면 여기 위에를 정리해보면 A는 2의 2t제곱이고 밑에 있는 식을 정리해보면 일단 3B는 루트 2는 2의 2분의 1제곱이죠. 거기에 5t제곱이니까 B는 3분의 2의 2분의 5t제곱 이렇게 식이 써질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이제 이걸 구하는 겁니다. 요거 B의 4제곱 분의 A의 5제곱 B의 4제곱은 이걸 4제곱 하는 건데 3분의 1을 4제곱하면 81분의 1이죠. 곱하기 얘를 4제곱하면 이거 4제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수 곱해지면서 2의 10t제곱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여기를 5제곱하면 얘는 2의 10t제곱 네, 이쁘게 약분이 되네요. 그 남은 값은 81 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지? 네. 잘못 눌렀어요? 네, 그런 겁니다. 네, 206번 문제.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로그 2의 x 절대값이죠. 와 직선 l이 서로 다른 세 점 ABC에서 만날 때 그 세 점에서 x축 수선의 발이 A', B', C'이고 선분 OA, 선분 AB 아니네요. 선분 OA', A', B', B', C'이 각각 변의 길이 같답니다. 직선의 기울기 K값을 구했을 때 루트 3K를 구하시오. 자, 이거는 일단 이 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A'의 위치가 0, T, 0이라고 둔다면 여기 있는 위치는 2T, 0이 될 테고 점 C'의 위치는 3T, 0이 될 테고 그럼 점 A의 위치가 여기가 점 A죠. 위치가 여기 점 A, 여기 점 B, 여기 점 C예요. 그럼 점 A의 위치는 어디다 쓸까요? 점 A의 위치는 여기는 이 직선과 여기는 이 곡선이 만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점 A의 위치는 X좌표가 T니까 T, 로 갈 겁니다. 그럼 근데 이제 T 대입한 건데 이건 절대값이잖아. 절대값은 여기 있는 이 점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A'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그래프와 여기 있는 그래프가 다르죠. 여기는 y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가 맞는데 이쪽은 절대값을 아랫게 위로 접으려고 했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의 그래프예요. 근데 점 A는 저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로그 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저기다 점 t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로그 2의 t 이렇게 되네요. 이게 점 A 좌표였고요. 그럼 점 B 좌표 같이 써볼까요? 점 B 좌표는 2t, 근데 얘는 어디 위에 있냐면 이쪽 곡선 위에 있죠. 그러니까 로그
2의 2t. 점 C의 좌표는 3t, 로그 2의 3t.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여러 가지 풀이가 있긴 있어요. 근데 모양상 봐서는 선분 AB의 기울기와 선분 BC의 기울기가 같다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선분 AB의 기울기, 얘랑 얘랑의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2t-t분의 y의 증가량, 이걸 빼게 되면 플러스가 되죠. 그럼 로그 2의 2t 플러스 로그 2의 t니까 로그 2의 3t가 되네요. 아니죠? 2t 제곱이 되죠? 로그 2의 2t의 제곱. 괜찮나요? 네, 같은 밑에 로그니까 지수가 곱셈돼서 저렇게 돼요. 그거랑 선분 BC의 기울기 3t-2t분의 이거를 빼게 되면, 네, 저거 그냥 말 그대로 뺄셈이 되니까 로그 2의 순간 계산 안 되지? 네, 2t분의 3이니까 2분의 3. 네, 이렇게 되겠나요? 그럼 분모는 tt로 서로 같아졌으니까 따라서 2t의 제곱인 진수값과 오른쪽에 있는 2분의 3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양변에 2분의 1을 곱하면 t제곱은 4분의 3. 따라서 t값은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그럼 t값이 2분의 루트 3이 나왔으면 이제 남은 건 뭐 하면 돼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t에다가 2분의 루트 3을 집어넣고 여기다 집어넣으시든지 여기다 집어넣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뭐 여기다 넣든 집어넣으면, 만약 뭐 여기다 집어넣었다면 3t 계산해야 되네. 아니 t 2분의 루트 3분의 여기 로그 2의 2분의 3. 분모에 2 곱하고 여기다 2 곱하면 루트 3분의 로그 2의 4분의 9. 네.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자. 우재야. t값이 이거야? 집어넣었더니 이게 기울기야. 근데 k값이 이 기울기가 이 값인데 루트 3을 곱했으니까 이 분모 지워지고 요거를 정리한 게,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된단다, 우재야. 자, 207번 문제. y는 로그 2의 x-a 이 그래프와 y는 fx의 그래프와 역함수 관계랍니다. 자, 이걸 나타냈을 때 1사분면 만나는 점은 점 A, 그 다음에 점 B의 좌표는 저기 y축과 만나는 교점, x축과 만나는 교점에 C를 두고, 근데 각각 점의 좌표 좀 1,0이래요. 근데 얘랑 얘랑은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이게 1,0이면 점 B는 0,1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랬을 때 이 삼각 넓이가 2분의 3이랍니다. 상수 AB 값을 그래서 덧셈하라는 문제예요. 자, 보실까요? 그림이 조금해서 그림을 좀 그림을 키우면 내가 문제를 잘 못 읽어서 헷갈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림이 더 작아서 문제 풀기 좀 어려우네요. 자, 필요한 위치를 찾아봅시다. 아까 말한 점 B의 위치는 0,1, 점 C의 위치는 1,0.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저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뭐 당연히 이등변이겠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수선을 내려서 높이를 찾아야 되겠네요. 높이. 그럼 밑변, 이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이 밑변 길이가 필요한데, 이 밑변 길이는 여기 길이잖아요? 여기가 1, 여기가 1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변의 길이는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럼 높이를 내가 만약 h라고 둔다면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h 하면 이 삼각형 넓이인 2분의 3이 나옵니다. 그럼 따라서 양변을 루트 2로 나누게 되면 여기는 2랑 여기는 2 지워질 테고요. 루트 2로 나누게 되면 2분의 h는 2분의 3 루트 2 이렇게 해서 높이값이 나와요. 됐니? 얘는 구해졌고. 근데 이 높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AB 값을 찾아야 돼요. 여기 있는 이 식의 AB 값을 찾아야 되는데
찾는 방법 중에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 이만큼의 위치를, 이만큼의 길이를 안다면 여기는 점 A 좌표를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점 A 좌표를 알면 이걸 여기다 대입해서 AB에 대한 관계식 하나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 하나는 이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나잖아. 0,1을. 그럼 또 0,1을 집어넣으면 AB에 대한 관계식 하나 나오겠죠. 그거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여기 있는 변의 길이를 알아주는 게 좋아요. 여기는 이 변의 길이를 안다는 게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알아낼 수 있다거든. 이게 수직이니까. 됐니? 이거는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을 테니까 얘는 기울기가 45도. 그럼 이건 직각 이등변이 돼요. 그럼 이 길이만 알면 x 앞에 y 좌표를 알아낼 수 있을 듯해요. 근데 이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우리가 알아냈어요. 지금 2분의 3 루트 2가 여기 있는 점에서 이쪽 A까지 길이고, 그럼 여기만 찾으면 돼, 요 길이. 근데 이건 어렵지 않잖아. 이렇게 돼 있는 직각 이등변. 여기가 1, 여기가 1. 그럼 여기 높이 구하는 거거든요. 이 길이가 루트 2잖아. 그치? 그럼 소자공 쓰면 돼요. 얘랑 얘랑 곱한 값과 얘랑 곱한 값이 같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높이를 만약 H'을 한다면 H'의 길이는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가 되겠네요. 됐니? 그래서 얘랑 섞은 게 이쪽 꼭지점까지 여기를 여기다 붙여보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이 길이가 얼마였다고요? 요 길이 2분의 루트 2. 여기다가 이 길에다가 2분의 1 루트 2를 더하게 되면 2분의 4 루트 2, 2 루트 2가 나오네요. 그럼 이 길이가 2 루트 2면 이게 직각 이등변이니까 이쪽 위치가 2가 나오고 이쪽 위치가 2가 나올 거라 저기는 점 A의 좌표점이 2,2예요. 이걸 여기다 먼저 대입합니다. 그러면 y가 2, x가 2가 되니까 로그 2에 2-a 플러스 b. 이거 하나랑 그다음에 저 곡선은 점 B의 좌표인 0,1도 지나가요. 그럼 대입합니다. y값에 1, x 앞에 0을 대입하면 로그 2에 -a 플러스 b.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이제 빼내게 되면 좌변은 1이 되고 우변은 뺄셈하게 되면 요거 나눗셈이 되겠죠. 그럼 같은 밑의 로그를 뺄셈했으니까 로그 2로 모으고 나눗셈 -a분의 2-a. 왜 뭐가 갑자기 칠해졌죠? 네, 2-a 이렇게 돼요. 됐니? 근데 얘는 1이라는 값은 로그 2의 2가 되죠. 그럼 얘랑 서로 같은 값이니까 -2a는 2-a가 되고 얘가 1로 넘어가고 얘가 1로 넘어가면 a 값은 -2가 돼요. 됐나요? 그럼 a 값 -1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b 값은 이게 로그 2에 마이너스니까 로그 2에 2가 돼서 1이 되겠죠. 그럼 b 값은 0이 되면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a, b 값을 이렇게 찾아내줘 주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네. 미적을 배우셨기 때문에 미적을 안 배우면 사실 이 문제가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제 어디 아프니? 선생님 인상을 써서 어디 아픈 거 있어? 근데 미적을 배우셨잖아요. 여러분 미적 배우실 때 뭐 했었냐면 로그미분법이라는 거 했었죠. 로그미분법을 언제 씁니까? 그러면 물론 이건 로그미분법을 할 건 아니에요. 미분할 건 아닌데 로그미분법의 처음에 시도가 뭐였냐면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죠. 근데 쟤도 양변의 로그를 취해주는 겁니다. 여기는 밑도 x인데 지수에도 x의 관계식이 있다 보니까 밑과 지수가 모두 다 x에 대한 관계식일 때는 저 밑을 앞으로 떨어뜨려 내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양변에 이왕 취하는 밑이라면 얘랑 똑같은 밑을 취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밑이 2인 로그를 취해요. 그럼 좌변은 로그 2에 y가 되고 우변은 이게 나눗셈이 되니까요. 뺄셈이 되겠죠? 로그의 뺄셈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걸 일단 떨어뜨려 내리면 얘를 이만큼을 앞으로 이제 로그를 붙인 상태에서 앞으로 떨어뜨려 내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2의 x 그 다음에 곱하기 얘게 로그 2의 x가 붙겠죠? 이렇게. 그 다음 빼기 얘가 붙어요. 로그 2의 8x 4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겠나요? 자, 붙여볼 때 그냥 미리 붙이지 말고 적당히 좀 치환해 볼까요? 여기서 로그 2의 x를 t라고 둡시다. 단 이렇게 되면 t는 모든 실수, 범위를 잘 기억해야죠. 혹시 이게 모든 실수 범위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로그는 항상 위아래 계속 뽑기 때문에 함수값이 모든 실수를 갖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로그 2의 y는 이거 마이너스 2t의 제곱이 돼요. 여기 계산 잘해야 되는데 얘는 로그 2의 8 플러스 4 로그 2의 x 이렇게 되네요. 얘는 3과 같은데 음수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얘는 플러스 4t랑 같은데 여기 음수 붙으니까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지겠네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근데 지금은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일단 물론 내가 구하는 식의 최대는 아니지만 식 구조 자체가 2차 함수가 됐죠. 얘는 미분해도 괜찮고 아니면 뭐 완전제곱식으로 정리해도 괜찮고 어차피 이건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잖아. 그럼 최대값은 당연히 극대값에서 나올 테고 극대값은 도함수가 0이 되는 값이니까 제 미분하게 되면 이 위치가 어디냐는 거죠. 보나마나 마이너스 2겠네요. 마이너스 1인가요? 네, 마이너스 1이겠네요. 미분해도 괜찮아. 미분하면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 0 따라 t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그려지고 t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최대값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세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이거 정리를 잘해야 돼 얘들아. 그냥 막 쓰면 안 된다. t가 마이너스 1일 때 누구의 최대냐면 로그 2의 y의 최대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리를 잘 하셔야 되죠.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최대를 갖기 위한 x값과 실제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 x값을 구하려면 t값 대신에 로그 2의 x를 집어넣어야죠. 그게 마이너스 1. 따라서 x는 언제냐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일 때.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구죠? 이게 a값이에요. b값은 로그 2의 y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y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얘도 2분의 1이네요. 그게 누구냐면 이게 b값이에요. 근데 a와 b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a, b의 곱은 4분의 1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약간 뭐 미분하지 않았지만 로그 미분법처럼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지수에 있는 저 로그를 앞으로 떨어뜨려내서 식을 정리하는 좀 우리가 익숙치 않은 그런 풀이긴 합니다. 자, 217번 실수 전체 집합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 fx가 실수 전체란 말이 나오면 그리고 얘 모든 실수 전체에서 만족한다. 이거 항등식이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항등식이네요. fx는 항등식. 그러니까 뭘 집어넣어도 참 첫 번째 가에 2분의 5를 대입하세요. 2분의 5 대입할까요? 2에 2분의 5a 플러스 b는 2루트 2랑 같다. 2루트이면 2의 1제곱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이니까 2의 2분의 3제곱이 되죠. 따라서 여기 있는 지수와 여기 있는 지수 서로 같을 때 양변에 2를 곱해보면 5a 플러스 2b는 3이라는 관계가 나오네요. 그죠? 네. 밑에 거 나를 해봅시다. 사실 나를 보면 또 이거 편미분 써도 돼요. 사실 우리가 배웠던 대로 저런 식 보면 이제 편미분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느껴지는데 편미분 써도 되는데 지수를 편미분하는 거기 때문에 썩 그렇게 식이 뭐 간단하게 저거 미분하면 똑같은 거 써야 되고 다시 ln 2 붙여줘야 되고 다시 지수에 있는 ax 플러스 b를 미분해야 되기 때문에 식이 좀 불편해지죠. 해도 되지만 이 문제는 그냥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편미분 쓰는 것보다는 그냥 집어넣읍시다. 여기다 a 대신에 x 대신에 x 플러스 y를 대입하는 거니까 이 fx 플러스 y는 2에 a 가로 x 플러스 y 플러스 b
가 되는 거고, 오른쪽은 2 곱하기 2의 a의 x제곱 플러스 b 곱하기 2의 a의 y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2의 ax 플러스 ay 플러스 b는 2의 ax 플러스 ay 플러스 2b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식 자체는 지금 항등식이라고 그랬죠. 좌우가 똑같아야 되니까 ax 똑같고요. ay 똑같으니까 2b 플러스 1이 b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b 값은 마이너스 1이 돼요.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a 값이 나오겠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풀고 나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대단한 게 있겠지라고 해서 바짝 졸아요. 두 실수 a, b 중 크지 않은 값을 크지 않다는 말은 작거나 같다는 뜻이죠. 이하 작거나 같다 그런 의미네요. 작던지 아니면 같던지 그거를 a, b 중에 그런 값을 저렇게 minimum a, b라고 정의할 때 함수 fx가 저렇게 돼 있대요. 근데 저거는 그래프에 따라서 아니 얘 그럴 거 아니야. 4의 x-2제곱은 밑이 양수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갈 테고 쟤는 밑이 음수인데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겠죠. 이건 그래프 보세요. 잘 봐요. 얘는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앞에 음수 붙여놨네? 음수 왜 붙인 거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간 겁니다. 뭐 했다는 얘기죠? x축 대칭 이동했다는 뜻이에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런 그래프 모양을 x 대칭 이동했으니까 이렇게 내려가겠죠. 됐니? 다만 뒤에 있는 5가 뒤에는 이 5가 의미하는 바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긴 하겠지만 얘가 점점 x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무한히 커지는 게 아니고 뭘 갖죠? 점근선을 갖지. 저게 왜 점근선을 갖죠? 왜 점근선을 갖냐면 원래 이렇게 됐었던 그래프잖아요. y는 2x제곱. 그럼 y는 마이너스 2x제곱은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잖아. 이게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이죠. 여기 점근선을 가져요. 이거 점근선이잖아. 지금 y는 0이 점근선이에요. x축. 근데 이 그래프를 위로 5칸 끄집어 올렸으니까 이 그래프의 점근선은 위로 이렇게 왜 이래? 네. 위로 5칸 올라가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라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부분만 그려볼게요. 필요한 부분. 점근선 하나 그려놓고 하고, 네, 점근선 하나 그려놓고 여기다가, 네, 이게 y는 5예요. 얘 그릴 거야. 얘. 그럼 y는 5라는 점근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나가는 네, 감소함수 그래프. 이게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5의 그래프를 그린 거고요. 그 다음 얘 4의 x-2제곱이면 x축이 여기쯤에 있다고 칩시다. x축이 여기쯤에 있어요. 이렇게 뭐 사실 그릴 필요는 없는데 혹시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얘가 점근선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그치? y는 4의 x-2제곱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럼 선생님 저는 x축으로 이만큼 평이동한 것 같은데 어차피 좌우로 움직이는 건데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지수함수 같은 거는 위아래로 움직일 때 그 위치가 변화가 좀 생기는데 좌우로 움직일 때는 그렇게 세밀하게 뭐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세밀하게 잡아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점의 위치예요. 얘가 어디냐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죠? 만약에 내가 임의로 여기 있는 x값 하나를 잡았다 칩시다. 이게 x1이었어요. 어떤 x값을 집어넣었어. 두 그래프에.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 뒤에 있는 함수값을 따로 없으니까 이거를 hx라고 합시다. 얘를 gx라고 할게요. 파란색이 지금은 gx고 빨간색이 hx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x를 집어넣었더니
나오는 두 개의 값 중에 작거나 같은 값을 내가 취하기로, 그 함수 값은 작거나 같은 값, 양쪽에 있는 두 개의 값 중에 작거나 같은 값을 취한답니다. fx가. 그럼 얘가 작잖아요. 얘를 취할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 있을 때는 역시나 이 값을 취하겠죠. 여기 있을 때는 이 값을 취할 테고요. 여기 있으면 이 값을 취하고, 여기 있으면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때는 이 값을 취할 테고. 근데 1로 넘어가게 되면 작은 값이니까 얘를 취하겠네요. 이렇게 되죠. 그때부터는 뭐를 할 수 있나요? 그 fx를 내가 만약 함수의 그래프로 그린다면 모든 실수 범위에서 쭉 그릴 때 이 교점의 왼쪽에서는 이 파란색 곡선을 따라 움직이다가 교점의 오른쪽에서는 이 빨간색 곡선 따라 움직인 게 이게 fx인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럼 그래프가 얘는 이제 오른쪽 그려보면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래프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그래프라는 뜻이에요. fx가. y는 fx는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 그래프가 x값 a에서 최대값을 갖습니다. 여기서 최대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x값을 찾아주면 그 x값을 알파로 쓰기로 했고, 그때 최대값을 베타로 쓰기로 했어요. 그럼 남은 거는 저 교점 찾는 거네. 교점 찾는 거니까 연립이 필요하겠죠? y는 4의 x-2제곱과 y는 -2의 x 플러스 5제곱의 교점을 찾는 겁니다. 그럼 둘이 서로 같이 둬야 되는데 이걸 넘겨주면 16분의 1 4의 x제곱, 이 길로 넘어가면 플러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5는 0. 이걸 찾아야죠. 양면에 16을 곱하고 약간의 치환을 해볼까요? 2의 x제곱을 t라고 두게 되면 t값은 양수만 됩니다. 됐지? 양면에 16을 곱해서 치환을 하게 되면 쟤는 t제곱, 얘는 플러스 16t, 얘는 마이너스 5는 0. 아니요. 16을 곱해야 되니까 얼마요? 5 곱하기 16으로 할게요. 네. 어차피 인수분해 할 거니까. 그럼 여기 t 인수분해, 여기는 얼마 곱해야 되죠? 네. 얼마 곱해야 돼? 계산 좀 해주세요. 그게 80이잖아? 80을 소인수분해서 16 나누면 어떻게 되니? 80 어떻게 하는 거야? 해줘 빨리. 이런 늦은 시간에 나한테 이런 계산 시키지 말라고 그랬잖아. 마이너스네? 이걸로 하면 되겠네요. 20과 4, 여기 플러스 이쪽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t값은 두 개. 하나는 마이너스 20, 하나는 4. 근데 이건 아니잖아. 치환했을 때 t값은 양수로 버렸으니까. 따라서 2의 x제곱인 t가 4가 돼야 되므로 x값은 2가 됩니다. 이게 누구죠? 알파예요. 그럼 베타는? 베타는 여기 있는 함수값이니까 여기다 대입하든 여기다 대입하든 한 군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알파 1을 만약 여기다 대입했다면 2의 제곱 4, 근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5, 1. 그래서 알파 2, 베타 1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 쉽지는 않지만, 너무 우기나? 그리 쉽지는 않지만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잘 그래프 따라서 잘 정의만 내려주시면 최대치수 구하는 것도 그렇게 힘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복잡한 형태는 아니라. 이건 누가 봐도 가우스 X가 문제인 거예요. 가수가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치환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2의 X제곱의 가우스, 이 값을 T라고 둡시다. 그러면 T는 정수만 되죠. 가우스는 그 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이니까. 그래서 식을 바꿔 한번 써볼까요? T제곱 마이너스 4T 0. 뭐 치환 안 해도 상관없다. 그냥 해도 돼. 이 정도 두면. 그럼 T값은 0 또는 4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답이 두 개네요.
첫 번째 t가 0일 때, 그 얘기는 가우스 2의 x제곱이 0일 때. 정수잖아요. 가능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가우스가 붙었는데 답이 0이 나온다는 뜻은 그 가우스 안에 들어있는 2의 x제곱이 0 이상 1 미만이라는 뜻이에요. 0. 얼마 이렇게 되니까 답이 0 나왔겠죠. 그럼 이건 지수가 지금 밑이 2인 상태니까 양변에 로그 2를 취하게 되면 얘는 어차피 존재하지 않는 값이죠. 그러니까 여기만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로그 2를 취하면 x는 0보다는 크다. 네, 이런 범위가 나와요. 얘를 구하면. 두 번째, t 값이 4인 경우는 가우스 2의 x제곱이 4인 경우고, 그럼 이건 정수값이라 답은 되는데 이 가우스 x가 2의 x제곱이 4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가 답이 4 나왔다는 얘기는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4. 얼마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도 로그 2를 취하게 되면 2보다 크 나왔고 x 얘는 로그 2의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답은 이것 또는 이것 이렇게 되겠네요. 됐니? 이것 또는 가우스 해를 구하는 건데 지금은 x 값으로 나온 게 아니고 범위로 나온 겁니다. 그럼 x가 0보다 크다 또는 x가 이렇게 된다 인 거니까 저기 또는이라는 건 둘 다 답이라는 얘기죠. 둘을 섞어보면 0보다 크고 x는 로그 2의 5보다 작다. 이게 둘을 섞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마지막 최종의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0, 2, 여기 로그 2의 5 0보다 크다. 여기 범위 안에 있다. 근데 이게 만약 교집합이면 여기가 답이겠지. 근데 이거는 이것도 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t가 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t가 4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둘 다 답이에요. 얘도 답 가능, 얘도 답 가능. 그럼 답은 이 전체. 그래서 이게 정답이 아니네요. 네, 이게 네, 왜 이걸 썼죠? 미친 짓이죠? 네, 이게 답이에요. x는 0보다 크면 정답이 된다. 라는 표현이에요. 네, 지금 x의 범위 구하는 게 맞죠? 네. 왠지 이게 왜 석연치 않지? 느낌이? 왠지 석연치 않은 느낌?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그러고 보니까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잖아. 아이 정말 또 아무도 얘기 안 해준다 또. 나는 친절한데 니네는 왜 안 친절해? 왜 아무도 말을 또 안 해준 거야? 여기 밑이 2인 로그를 취하면 이게 0이 되고 얘가 0보다 작아지는 거죠. x가 0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어쩐지 좀 석연치 않다 했더니 그 답은 x가 0보다 작다 또는 이게 된다. 답이 두 개입니다. 이거 또는 이거. 얘랑 얘랑 범위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하나로 모을 수 없죠. 그냥 따로따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죠. 자, 포물선 y는 fx와 직선 y는 gx가 그림과 같이 두 점 PQ에서 만난답니다. 두 점 PQ의 x좌표가 각각 -1랑 3이고 f-2는 f-2와 f2가 0일 때 저 밑에 있는 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를 구하랍니다. 이것. 식 자체는 많이 어렵잖아요. 왜 밑이 1보다 작은 로그잖아. 밑이 1보다 작으면 진수는 부등호와 반대로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첫 번째 기억할 식은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는 범위를 이걸 만족하는 범위의 x를 찾아야 돼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좀 무시할 수가 있는데 그냥 쉽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 진수예요. 얘도 진수예요. 그럼 진수는 양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fx는 0보다 커야 되고 동시에 g-x도 0보다 커야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g-x입니다. gx의 그래프는 그려지지만 g-x의 그래프는 안 그려졌잖아. 그럼 gx의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g-x가 되나요? 그러면 x 대신에 -x 집어넣잖아요. x 대신에 -x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y축 대칭 이동했다는 얘기죠.
그게 g-x잖아요. 그럼 이 그래프, 이 직선을 y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봐봐. 이 점이 지금 3컴마로 가죠. 그럼 얘를 y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여기를 지날 테고 이 마이너스 2,0이 2,0을 지날 테고 이 점을 지날 테고 그림을 잠깐만요. 선을 이쁘게 그어야 돼서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y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 그럼 그때 이 점인 3,가 1이 갈 거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3,로. 이렇게. 그럼 나는 이제 빨간색 직선과 파란색 포물선을 잘 보시면 됩니다. 네, 얘네들을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X축. 이렇게 세 개를 잘 보시면 되겠죠. 자, 문제에서 첫 번째 이것. 1번을 만족하는 fx가 파란색 곡선이 g-x 빨간색 직선보다 아래에 있는 위치를 찾아야 돼요. 어디 아래에 있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네요. 마이너스 3부터 여기 있는 2까지. 마이너스 3 이상 x는 2 이하. 그렇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x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는 파란색 포물선이 저 직선 아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fx가 0보다 크다. 곡선이 파란색 곡선이 x축 위에 존재해야 된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는 2보다 크다. g-x 저 빨간색 직선이 x축 위에 존재한다. x는 2보다 작다가 되죠. 2보다 작으면 다 g-x는 x축 위에 존재합니다.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야죠. 그럼 수직선 숫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3 이상, 2 이하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 그 다음에 2보다 작다, 2보다 작다. 이거는 1번과 2번식을 모두 만족해야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범위 중에 셋 다 겹치는 범위 여기 아닌가요?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 커놨고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게 문제 마지막에 원했던 정답이 됩니다. 자, 247번 fx가 다음과 같을 때 보나마나 뭔가 규칙이 있을 거야. 당연하지. 이걸 그냥 풀지는 않을 거 아니야. 뭔가 규칙이 있겠지. 근데 그 규칙을 찾는 거에 집중해야 돼. 뭘 규칙? 무턱대고 집어넣을까? 무턱대고 집어넣어봐도 물론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사실 선생님도 처음에는 무턱대고 집어넣어봤어요. 이 문제 수업 전에 이제 준비할 때 무턱대고 집어넣어봤는데 집어넣어도 규칙이 나오긴 나와. 근데 여러 번 집어넣다 보니까 좀 귀찮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런 문제들은 앞에 2개, 뒤에 2개 뭐 이런 식으로 짝져서 갖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쭉 하면 2개, 3개, 4개 이렇게 묶어봤더니 그 답이 일정한 딱 숫자가 딱 정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한데 아니면 어떤 경우도 있냐면 맨 앞에 있는 숫자와 맨 끝에 있는 숫자를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딱 보니까 심상치 않잖아? 숫자들이? 심상치 않잖아. 앞에는 31분의 1인데 뒤는 32분의 30이야? 둘을 더하면 정확히 1이 되죠. 그렇지 않니? 혹시 얘네들이 묶는 건가? f 31분의 1 더하기 f 31분의 30. 근데 그렇게 묶는 거긴 한데 이게 이렇게 묶게 되면 얘도 계산해야 되고 또 가운데도 계산해야 되고 막 계속 좁혀가면서 계산을 해야 되잖아. 같은 값이 나오면 다행인데 이게 같은 값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얘를 계산했던 1이야. 이렇게 계산했던 2가 나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저렇게 묶는 것처럼 왠지 숫자가 너무 짜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저렇게 한번 묶어보는 게 나쁘진 않은데 각자 이렇게 세트로 묶었다가 답이 똑같이 안 나오면 이걸 계산했어. 그럼 다시 또 이걸 또 계산해야 되잖아. 같은 값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같은 값이 나오면 예를 들어 얘가 뭐 5 나왔어. 얘도 계산했더니 5가 나왔네. 그러면 계속 5가 나오겠지라는 규칙을 믿고 가면 되는데 이거 딱 하나 계산할 때는 5 나왔네? 그럼 그다음부터 이게 전부 다 5가 나온다는 장담을 사실 못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느낌은 숫자로 가는 것보다는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 일반화된 식으로 가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그럼 일반화된 식이면 만약 얘를 내가 fx로 봤다고 치자? 그럼 얘는 뭐로 보면 될까? 이게 fx면 얘는 뭐로 가야 되죠? f 1-x 어때요? 1 빼기 31분의 1이면 31분의 30이 되잖아. 걔네들을 더하는 거니까. 그럼 fx부터 먼저 계산해 봅시다. fx 제잖아요. 9x제곱 더하기 3분의 9x제곱. 이건 뭐 할 게 없어요. 그냥 다시 다시 쓴 것 뿐이고 f1-x가 핵심이에요. 얘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인데 x 대신에 9의 1-x제곱 플러스 3분의 9의 1-x제곱이에요. 그렇다고 얘네들이 지금 더하기는 모양이 너무 안 맞잖아. 고민해봤어요. 고민. 여기다가 9의 x제곱 곱해봅시다. 위아래 분모 분자에.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죠. 분배되면서 같은 밑끼리 곱하면 지구가 덧셈 돼서 9의 1-x 플러스 x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x 지워지면서 9가 나와요. 플러스 3 곱하기 9의 x제곱. 마찬가지겠죠? 9가 남아요. 3으로 약분이 되네? 3으로 약분하면서 이걸 앞으로 당겨 쓰게 되면 9의 x제곱 더하기 3분의 3. 통분이 됐어. fx에 f1-x를 덧셈하게 되면 9의 x제곱 더하기 3분의 얘랑 덧셈하면 9의 x제곱 더하기 3이 나와요. 답이 1이네요. 그럼 이게 일반화된 식을 세웠으니까 쭉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f31분의 1 더하기 f31분의 30은 1이 되고 f32분의 2와 f32분의 31에서 2를 빼게 되면 31분의 29 요 바로 앞에 있는 거겠죠? 그 짝을 지으면 또 1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중간에 뭐가 있겠 어디서 만나겠어요? 합쳐서 31이 돼야 되니까 f32분의 15와 f32분의 16에서 만나겠지. 얘네 둘이 하면 31이니까. 됐니? 그럼 총 이게 몇 쌍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한 쌍, 두 쌍, 15쌍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이 15개니까 정답은 15가 정답이 됩니다. 나름 재밌는 문제예요. 나름 재미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250번. 세 자연수 A, B, C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대값 가장 큰 값을 찾아내는 것 같아요. 가. 근데 가를 보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해야 될 게 밑변환 아닙니까? 진수가 서로 똑같잖아. 그럼 얘는 A 곱하기 이거 밑변하게 되면 로그 72의 2분의 1 이렇게 되죠. 결국은 얘는 로그 72분의 2 로그 72의 2분의 A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요. 그럼 얘네들을 통분해보면 로그 72분의 통분이 안되네. 2, 3으로 바뀌니까 일단 쓸게요. 로그 72의 2분의 A 더하기 로그 72의 3분의 B 걔가 C 됐습니까? 아니잖아 얘들아. 좀 얘기 좀 해줘 좀. 정말 너무들 한다. A 곱하기 얘가 로그 2의 72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를 밑변환 쓰게 되면 분의 1이니까 a 곱하기 로그 72에 이렇게 되겠지. 아,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줘. 정말 너무해. a 곱하기 로그 72에 2 플러스 b 곱하기 로그 72에 3은 c가 돼요. 그리고 얘네들 이제 위로 올라가죠? 2의 a제곱 위로 올라가네요. 3의 b제곱 로그 72의 덧셈이니까 로그 72의 2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은 로그 72의 c제곱 이렇게 볼 수 있네요. 따라서 72를 소인수분해보면 72가 8 곱하기 9죠?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2의 a제곱 곱하기 3의 b제곱은 이 지수 분배되면서 2의 3c제곱 곱하기 3의 2c제곱이에요. 그러면 따라 미서로 같아졌으니까 a는 3c랑 같고 b는 2c랑 같다는 중요한 정보를 가해서 알아냈습니다. 이제 나를 봅시다. 가우스에다가 뭐 난리 났죠. 어떻게 알아내긴지. 근데 찬찬히 전체식을 다 보면 찬찬히 잘 봐. 일단 로그 2A의 가우스가 2번 나온다는 건가? 로그 3의 B의 가우스가 2번 나온다는 거. 얘는 알만한 숫자야. 로그 2의 40은 로그 2의 32보다는 크지만 로그 2의 64보다는 작지 않나요? 얘가 5거든요. 2의 5제곱, 얘가 2의 6제곱, 얘가 6이거든. 그럼 이 숫자는 5점 얼마를 말하는 얘기잖아. 그럼 이 값은 5네. 그럼 이 값은 27보다는 크지만 3의 4제곱인 81보다 작으니까 3점 얼마지? 이게 3이야. 그래서 우변은 15네. 그럼 좌변을 정리할 때 그냥 쓰기 좀 불편하면 이거 살짝 치워납시다. x 이런 걸로. 그러면 가우스 로그 2의 3의 b는 y 뭐 이런 걸로 살짝 치워납시다. 그럼 나 조건은 3x 플러스 5y 마이너스 xy는 15. 그럼 무슨 방정식이야? 고1 때 배운 거야. 고1 국가에서 미지수가 2개이지만 식은 하나밖에 없는 방정식. 그래서 답을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부정방정식. 해가 너무 많아서 답을 하나로 정의할 수 없는 방정식. 됐니? 다만 x, y는 뭐인가요? 정수들이죠. 가우스니까요. 부정방정식 대 정수네? 정수근 문제입니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고1 때 정수근 문제 어떻게 풀었었냐면 일단 최대한 묶어서 필요 없는 상수는 우변 넘긴 다음에 구구단 처리했었어요.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일단 해볼까요? 얘랑 x를 일단 묶어요. 그러면 3-y가 나와. 그리고 뒤에 묶을 때 강제로 3-y를 써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 플러스 5y가 나오죠? 그럼 마이너스 5y에 뭘 곱해야 플러스 5y가 되냐면 마이너스 5를 곱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분배한 3x, 앞에서 분배한 이렇게 하면 3x 마이너스 xy 플러스 5y까지 나오는데 이게 안 나오는 값이야. 원래 식이 없는 값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좌변에 15를 덧셈해야 원식과 같아진다는 얘기죠. 우변은 원래 15 있었고요. 이러면 지워지네. 이렇게 고맙게도 구구단을 할 필요도 없네요. 원래는 구구단 해야 되는데 정수값이라 덧땡큐네. 그럼 묶습니다. x-5 곱하기 3-y는 0. 이게 만약 아까 말했지만 0이 아니잖아. 그럼 이게 만약 2였어. 그럼 두 정수를 곱해서 2가 되는 거니까 1, 2, 2,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0이니까 뭐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얘가 0이거나 아니면 얘가 0이거나 이렇게 될 테니까요. 그럼 이거 좀 올려야 되겠네요. 또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올려서 요거만 보이면 되니까. 얘네들 이제 모아서 정리해보면 첫 번째 x가 5인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 y가
3인 케이스가 있겠네요.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어쨌든 둘 중 하나는 0이 될 테니까. 그럼 x가 5다. x가 뭐였죠? 이게 x입니다. 네, 이게 x예요. 로그 2의 a가 아니고 거기 가우스를 붙인 게 5란 뜻이에요. 따라서 로그 2의 a는 5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 작으니까 a는 2의 5제곱인 32보다 크거나 같고 2의 6제곱인 64보다 작은데, 처음에 아까 a의 값의 범위가 세 자연수로 되어 있죠? a, b, c는 자연수입니다. 맨 앞에 써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대값 구하는 거 있지 아까? 여기 제일 처음에 써 있었어. 최대값. 그럼 나올 수 있는 a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나올 수 있는 이 범위가 나올 수 있는 a의 범위인데 이 안에서 a의 최대값은 63이에요. 자연수 중에 가장 큰 값 63. 그럼 여기 가우스 로그 3의 b 걔가 3인데 그럼 로그 3의 b의 값은 3보다 크거나 같지만 4보다 작을 테고, 미 3인 지수를 취하게 되면 27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b는 뭐보다 작죠? 81보다 작죠. 따라서 b의 최대값은 80. 선생님 앞에 게 맞는 거예요? 뒤에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a는 63, b는 80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c값이 달라지잖아. a가 만약 63이라면 c값은 21일 테고 b가 80이라면 c값은 40인데? 그래서 1번, 2번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야. 이거 또는이잖아. 그리고 아니야. a는 63이고 동시에 b는 80이 아니고 a가 63이거나 또는 b가 80이에요. 그럼 답을 따로따로 구해야 된다는 얘기지. 만약 a가 63이라면 c값은 얼마예요? 21이 되는 겁니다. 그럼 b값은 c값의 2배니까 b값은 42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만약 b값이 40이라면 b값이 40이면 c값은 20이 될 테고 a값은 60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세 개 더한 값과 이렇게 세 개 더한 값 중에 딱 봐도 얘가 크네. 그치? 그래서 80, 60, 20을 다 더한 값 160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개판이야. b가 80인데 왜 c가 20이야? 그럼 a는 120이네. 훨씬 크네요. 답은 24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두 개 값을 비교해서 두 개 중에 더 큰 값을 찾아서 문제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가 만만치 않아요, 사실인데. 중간에 부정방정식 여기 이 부분. 아마 풀이할 때 제일은 아니었는데 순간 멍해지는 게 이쪽에 뭐 밑변환까지는 사실 글쎄 여러분들이 밑변환을 못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식이 이렇게 정리가는 과정이 조금 귀찮긴 하지만 그렇다고 못할 정도 식은 아니고 72와 23의 밑에 어떤 연관성을 토대로 보면 소인수분해서 서로 이렇게 지수를 맞춰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는 어느 정도는 따라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나 조건을 분석해서 치환도 적당히 해야 되고, 왜냐면 치환을 안 하면 식이 너무 힘들어 보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적당히 치환해서 고1 때 배웠던 부정방정식 형태를 일단 만들어줘야 돼요. 요거를 일단 끌어내야 돼. 끌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 풀이를 잊지 말고 또 다 정리해줘야 되고, 나온 값 두 개 중에 최대값을 골라내는 과정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난이도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12번 다음 방정식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값을 구하시오. 근데 이거는 시작 자체는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누가 봐도 치환을 해야 될 것 같잖아. 그치? 근데 누굴 치환해야 되는 거냐면 보통 이런 모양은 2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보통 t라고 주죠. 근데 치환하면 뭐 신경 쓰라고 그랬냐? 조심해 진짜. 치환을 하게 되면 변형을 신경 쓰라고 했죠. 이 t값은 이게 두 역수잖아. 두 역수인데 둘 다 양수네. 두 양수인데 두 역수합의 최소라는 얘기는 산술기를 써야 되잖아요. 그럼 보나마는 최소값이 2지.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두 양수인데 역수합의 최소값은 항상 2가 최소값이에요. 그렇잖아. 이렇게 되잖아. a 플러스 a분의 1, 두 역수잖아.
두 양수를 덧셈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두 배한 것보다 크나 같다. 이게 산술기 아니야. 어차피 약분하면 이게 최소값이지. 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그렇다면 얘가 이렇다면 쟤는 뭐냐는 거죠. 4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이걸 양변 제곱하면 플러스 2가 나오고 이걸 넘겨주는 거니까 t제곱 마이너스 4, t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지? 위에 양변 제곱해서 여기서 나온 플러스 1을 우변 넘기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뭘까요? 2의 1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의 1 마이너스 x제곱은 이게 여기는 2 곱하기 2의 x제곱, 얘는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2가 곱해져 있지. 그럼 t값에 2가 곱해진 거니까 얘는 2t로 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식을 쓰시면 됩니다. 쟤는 t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18 하고 이게 2t가 되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t가 되겠죠. 이걸 좀 정리해 쓸게요. 이걸 정리했으면 마이너스 2at 플러스 16 이렇게 써지네요. 괜찮습니까?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근데 얘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답니다. 적어도 하나라는 게 참 힘들게 만들죠, 우리를. 적어도 하나를 가져도 되고 두 개를 가져도 되고. 아래를 볼까 포물선인데, 그렇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단편적인 생각하는 사람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니까 최소한 실근이 존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 실수 범위에서 근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 근이 존재하지 않는 케이스를 빼면 되지 않을까? 그럼 전체 실수 범위에서 빼기 판별식이 0보다 작아지는 범위를 빼면 답이 되지 않을까? 인데 이 문제가 스텝 3인 이유가 이렇게 단편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왜 단편적이지 않냐면 이렇게 풀면 답이 네가 구하는 답보다 좀 더 넓은 범위의 답이 나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가 원하는 답은 이 범위야. 네가 원하는 답은 이 범위였어. 예를 들어 네가 원하는 답이 이거였잖아. 근데 이런 거로 풀면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답이 이렇게 나와. 이 답안에 실제 좀 더 자세한 답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포괄적인 답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풀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풀면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축의 위치 때문에 그래. 축의 위치가 이거 지금 포물선의 축이 이거 좌변을 y라고 둡시다. 위변을 y라고 두게 되면 포물선과 x축의 관계죠. 근데 이 포물선은 축이 x는 a에서 나와요. 축이 a인데 이 a가 양인지 0인지 음인지 구분이 안 되네. 축이. 그래서 두 가지 부리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축이 두 가지 범위로 나누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거 빨간색 표시 있죠?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이게 얘 때문에. 아까 말한 왜 이게 전체 범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낳는 거니까 적어도 뭐 여사건 아닙니까? 여사건이니까 제 생각은 당연히 실수 전범위에서 적어도 실근이 존재한다의 반대는 허근이 존재한다니까 판별식 0보다 작다를 전체 실수 범위에서 빼내면 이 답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빨간색 때문에 그래. 이것 때문에 그렇게 풀면 답이 안 맞는 거예요. 만약 이것만 없었다면 네가 푼 게 맞습니다. 전체 실근의 범위에서 허근 범위를 전체 실수 범위에서 허근의 범위를 빼면 실근이 나오는 범위가 나올 테니까요. 얘 때문에. 그 실근의 위치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위치에서 나와야 된다는 근이 고정된 상태라는 거죠. 근의 위치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막 풀면 안 되고. 그래서 첫 번째, 축이 저 2보다 작은 위치에 있다고 칩시다. 포물선의 축이 2보다 작은 위치에 있다고 칩시다. 여기 A예요. 여기가 2야. 봐봐. 그려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그린다면 이 포물선의 이 2차식의 실근이라는 뜻은 포물선의 x축과 만나는 교점이죠. 근데 그 포물선의 x축과 t축과 이게 t니까 t축과 만나는 교점이 여기와 여기인데 실근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발생해야 되잖아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은 어쨌든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존재해야 돼요. 근데 얘는 둘 다 2보다 작네요.
이런 그림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잘 봐. T축이에요. 여기다 내가 2를 그렸어. 축이 2보다 작은 위치에 있다. 그럼 포물선이 그려질 때 만약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축이 여기니까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진다면 얘는 아예 실근이 존재하지 않죠. X가 일단 만나야 될 테니까 이건 안 될 거야. 그럼 만나는데 한 점에서 만나도록 이렇게 그린다면, 여기서 그린다면 실근은 존재하는데 2보다 우리가 원하는 근은 이쪽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만나더라도 2보다 크거나 같은 이 위치에서 포물선 T축과 만나야 돼요. 이건 안 되네. 근은 존재하지만 2보다 크거나 같은 게 아니고 작은 쪽에 존재하니까요. 이런 것도 안 되겠죠. 얘도 안 되고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럼 되는 게 뭐냐면 많이 내려와야 돼요. 쭉 내려와서 이렇게 그려지는 케이스. 그럼 이쪽 실근은 당연히 2보다 작습니다. 2보다 크거나 같진 않아요. 근데 적어도라는 말이 붙었잖아. 적어도란 뜻은 최소한 한 개 이상이라도 지금처럼 2보다 큰 위치에서 만약 만들어진다면 이런 뜻이죠. 근데 그렇게 위에는 얘네들은 안 되는데 얘가 답이 된다는 뜻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라는 x값을 집어넣어서 나온 함수값 여기죠. fe. 그 fe가 t축 아래 0보다 작아도 되고 이렇게 만나도 돼요. 이렇게 만나도 되는 거죠. 그렇지? t 이상에서만 만나면 되는 거니까. 만나는 교점의 g가 t 이상, t가 2 이상, t 이상이 아니고 t가 2 이상. 그럼 여기서 만나는 거니까 네, fe가 0이 돼도 됩니다. fe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fe가 여기죠, 함수값? 혹은 여기죠. 그럼 fe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위치에서 만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서 만나는 교점이 t가 2 이상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게 된다가 만족해요. 괜찮습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읍시다. 4 마이너스 4, 이게 t에다 2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넘어가고 마이너스 20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누면 a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일단 a의 범위가 하나 나와요. 그럼 두 번째, 저럴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저 축의 위치가 2와 같거나 2보다 크거나 2보다 클 수도 있겠죠. 그럼 대표해서 그냥 그림을 그린다면 t값, t축, 축이 여기 있어요. t equal a. 이가 여기 있는 거야. 그럼 포물선이 이가 여기 있어요. a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위치. 그럼 이번엔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은 이렇게 그려진다면 안 되겠죠. 일단 t축과 만나야 되니까. 그럼 만나야 그리면 이렇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죠? 실근이 t축과 만난다는 얘기는 실근이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그 실근의 위치가 2보다 큰 위치 맞네요. 그거나 같은 위치가 맞죠. 그러면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좀 더 내려와도 돼요. 이렇게 좀 더 내려와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돼요. 얘도 만나고 얘도 만나고. 적어도 하나인데 벌써 두 개나 만나네요. 그럼 더 내려온다면 그땐 여기서는 안 만나겠지만 여기서 만나잖아요. 이것도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f 여기 fa에 있죠. a 값의 함수값 fa 값이 0이거나 아니면 음수면 된다는 얘기예요.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맞지? 여기 fa잖아. t값 a를 지나는 꼭지점의 좌표요. t값 a를 지나는 꼭점의 좌표가 0이거나 아니면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어쨌든 만나는 교점씩 이렇게 만나는 교점이 적어도 하나는 2보다 큰 실근이 존재할 테니까. 그래서 f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저기다 a를 대입합니다. 그럼 여기다 a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음수 넘겨주고 양변 인수분해하게 되면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4 0보다 크거나 같다. 큰 작작이네요. 그래서 a 값은 4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a 값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됐습니까? 그럼 지금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두 범위를
섞어야죠.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A는 5보다도 크거나 같다. 섞으면 여기 다 됩니다. 이것도 답이 되고 이것도 답이 되는 거니까 다. 그래서 이게 이 파란색이 결론은 최종 정답이 되는 거죠. 1번일 수도 있고 5보다 크거나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색칠한 건 전부 다 답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5보다 크거나 같다는 어차피 이 범위에 묻히니까 정답은 이렇게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중요한 걸 안 했네.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다. 무슨 짓이지 이게? 이거 안 썼네요. 그러니까 조건의 범위를 안 쓰고 있었네요. 우리 이건 답의 범위였고 이 답에서 조건의 범위를 써야 돼요. 그럼 얘는 모순이네? 얘는 아예 답이 안 나오네요. 5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2보다 작은 범위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1번은 처음부터 답이 안 나오는 범위네요. 그럼 2번의 범위는 이 범위와 동시에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여기서 마이너스 4, 2 2보다 크거나 같다. 4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위에도 동시에 답도 만족하고 조건도 만족해야 되니까 이건 공통범위죠. 여기입니다. 공통범위. 답이 이게 답이 아니고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 네, 이게 답이 되네요. 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조건에 맞는 이 조건에 부합하는 답만 정답이 되는 거니까 마지막 연립할 때 이걸 빠뜨리다 보니까 모순인 부분을 몰랐어요. 모순인 부분을 못 찾아냈죠. 여기를 빼내고 여기랑 여기랑 교집합 겹치는 부분 찾으니까 얘가 정답이 되더라.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y는 2의 x제곱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다시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으로 이만큼 n제곱 플러스 n만큼 평이동했답니다. 그랬더니 만들어진 함수가 y는 fx래요. 근데 뭐 이거는 그냥 시키는 대로 이만큼만 시키는 대로 해보면 fx는 2의 x로 n만큼 x-n y축으로 n제곱 플러스, 이거 뒤에 묶였죠? n제곱 플러스 n이 이게 보면 되겠네요. 이게 fx죠. 근데 대칭 이동 안 했잖아. 문제 풀기 싫으냐? 이거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후 이렇게 평행을 한 거예요. 그럼 원점 대칭 나오면 x, y가 서로 부가 반대로 바뀌겠죠? 그럼 마이너스와 1이 우변 넘어가면 x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y는 1번 단계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돼요. 2번을 정리해보면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플러스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까지 써지네요. 이게 fx입니다. 그런데 그 fx에 치역에 속하는 자연수의 최대가 이 치역을 구해야 되네? 아까 비슷한 느낌인데 원래 y는 2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요. 이걸 x축 대칭 이동, y축 대칭 이동 같이 하게 되면 x축 대칭 이동, 얘를 다시 y축 대칭 이동. 그럼 이 그래프의 모양은 일단 이 그래프의 모양은 이런 꼴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는 꼴이란 모양이에요.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는 그래프라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근데 걔가 뭐만큼 점근선을 발생하냐면 요 뒤에는 상수만큼, 그치? 점근선이 되죠. 원래는 x축이 점근선이었는데 x축이 점근선이었던 게 위로 올라가면서 이만큼이 점근선이 돼요. 그래서 얘가 점근선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얘가 n제곱 플러스 n, 얘가 점근선이에요. 되겠죠?
그럼 치역의 범위는 y의 범위죠. y의 범위는 n제곱 플러스 n보다 작다. 이게 치역의 범위예요. 그 치역의 범위 중에서 자연수에 관계되는 가장 큰 값. 근데 이게 n이 지금은 문제에서 자연수였잖아요. 자연수의 제곱도 자연수고 자연수의 자연수를 더해도 자연수인데 이건 자연수야. y는 이 자연수보다 작은 게 치역인데 그럼 그 치역 중에 가장 큰 치역이면 여기서 1을 빼야 되지 않을까요? 그치? 가장 큰 치역이면 n제곱 플러스 n이라는 자연수에서 1을 바로 밑에 한 칸 내려와 있는 게 가장 큰 치역인 자연수 치역이에요. 그 자연수 치역을 an이라고 부르겠으니까 요게 an에 대한 관계식이 돼요. 됐니? 그럼 여기는 이 위치를 n제곱 플러스 n-1이라고 합시다. 그럼 그때의 x값, 여기를 말하죠? 그때 x값, 여기에요. 그때의 x값, 걔를 bn이라고 한답니다. 됐어요? 그럼 bn도 역시나 뭐 해야 되냐면 n에 대한 관계식으로 써줘야 되겠죠? 그럼 여기 지금 an과 bn을 더하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bn은 지금 an은 n에 대한 관계식인데 bn이 n에 대한 관계식이 안 되면 덧셈이 안 되잖아. 그럼 이 점의 좌표가 bn, n제곱 플러스 n-1이 이 점의 좌표예요. 근데 이 점이 어딜 지나가죠? 이 2번 곡선 위를 지나가네요. 대입하는 겁니다. 대입합시다. y값 대신에 n제곱 플러스 n-1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x 대신에 bn 마이너스 n 이렇게 여기 있는 xr 대신에 bn을 대입했어요. 그리고 플러스 n제곱 플러스 n 얘랑 휙휙 지워지고요. 그리고 이 음수를 절로 넘겨줬더니 2에 마이너스 bn 마이너스 n 네, 얘가 1 맞죠? 여기는 음수, 여기는 음수 지워진 거예요. 그럼 따라서 여기 있는 지수가 0이 돼야 되니까 bn 마이너스 n이 0이 된다는 뜻은 bn은 n이 되네요. 이렇게 두 개를 더합니다. 그럼 an 플러스 bn은 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 걔가 50보다 작아야 돼요. 넘겨볼까? 51? 인수분해 안 되잖아? 인수분해 안 되면 뭐 해야 되면 근해공식 집어넣어야 되잖아? 근데 근해공식 집어넣으면 숫자가 굉장히 짜증나겠죠? 루트가 나올 테니까. 이 안에 드는 자연수값 찾는데 굳이 그럼 그러지 말고 이런 경우는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히려 마이너스를 우변으로 넘겨요. 얘 n으로 묶어. 그거 적당히 짜맞추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차피 자연수니까. n에 만약 1 집어넣으면 가능, 2 집어넣으면 가능, 3 집어넣으면 가능, 4 가능, 5 가능, 6 가능, 7, 7, 9, 63 이건 안 되네요. 요게 n 값이죠. 지금은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1부터 6까지 합을 구하시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문제가 257번 좌표 평면에서 두 곡선 y는 어쩌고와 y는 저쩌고에 둘러싸인 분의 내부에 그 경계에 포함되는 x좌표, y좌표 모두 정수인 격자점 찾으라는 얘기지. 근데 요즘 수능에서 격자점 천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격자점이 뭔지 알죠? 모는 종에서 이렇게 모는 종이 나오면 요 이 점들 이런 거 이게 격자점이에요. 정수로 만들어져 있는 점들. x좌표, y좌표가 모두 정수인 점, 격자점. 근데 가면 갈수록 격자점의 문제가 안 나오고 있어요. 한 몇 년 전만 해도 무슨 유행처럼 모의고사나 수능에만 툭 하면 격자점이 나와서 학생들 짜증나게 만드는데 요즘 이제 좀 대세가 격자점 문제는 좀 천천히 사라지고 있는 그런 대세입니다. 세다가 시간 다 날밤 새거든. 이게 세다가 날밤이 새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짜증나해요. 사실. 그리고 이게 세는 게 간단한 문제도 있는데 솔직히 나도 진짜 짜증날 때가 있어요. 이걸 다 세야 되나 싶을 때가 있고 근데 혹시나 해서 나도 이제 답지를 살짝 봐요. 진짜 다 세더라고. 그럼 그 해설지를 보는 순간 짜증이 막 그래도 막 내가 혼자서 막 해봐. 아니야 이걸 애들한테 얘기할 수는 없어. 이걸 다 센다고? 안 돼. 막 해봤는데 딱히 뭐가 없어 진짜. 뭐 규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턱대고 세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나마 이제 세면서 조금씩 규칙해서 조금 빠르게 센다는 것뿐이지 결국은 다 세야 되는 거예요. 막 너무 막 이거는 수학을 가르치는 건지 가끔 내가 무슨 수문 그림책 찾게 하는 건지 이거 아마 여러분 그때 미적 문제 풀 때도 있었을 거예요. 막 곡선 그리면서 막 여기서 만나냐 안 만나냐 위에서 위치 찾으려면 이게 위로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에 따라서 개수 하나가 달라지거나 여러 개가 달라지기 때문에 진짜 자세히 그려야 되거든요. 그냥 그 문제 하나 풀려면 이게 시험장이 아니고 연습할 때도 그 문제 하나 풀려면 막 진짜 한 10여 분씩 막 투자를 해야 될 때 있어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 출제 때도 쳐봐. 그냥 애들 틀리란 말이지 솔직히. 그러니까 요즘은 격차점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추세 때문에 너무 시간을 많이 끌기 때문에 수학적 요소보다는 수학적 요소는 풀이 시간 한 절반밖에 안 돼요. 근데 나머지는 그 개수 세느라고 시간 너무 많이 걸려서 이것도 이제 예전에 한창 많이 유행했었던 문제긴 합니다. 근데 두 곡선을 잘 봐. 근데 이게 두 곡선이 비스무리해 보이잖아. 이게 무슨 관계일까 얘네들이? 왼쪽과 오른쪽 식을 잘 보니까 두 식의 부가 반대네? 그럼 두 식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식에 내가 만약 여기 있는 식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넘기면 얘랑 똑같아지죠. 그치?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두 식은 x축 대칭 관계라는 뜻이죠. 네, 두 식은 x축 대칭 관계예요. 이해됩니까? 괜찮겠죠? 네. 그럼 이 그래프 보세요. 이 그래프는 얘는 어떻게 그려지는 그래프죠? 원래는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그렸을 텐데 여기 음수가 붙었다는 얘기는 y는 ax의 그래프를 어떻게 한 거죠? x축 대칭 이동한 거죠. 그럼 이런 모양이야. 근데 얘를 얼만큼 끄집어 올린 거죠? 16칸 끄집어 올린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게 x축이었고 이걸 이 그래프를 x축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만든 그래프를 위로 16칸 끓여오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예요. 그래서 걔를 대략 그려보면 16칸이나 꽤 길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그냥 대충 그려야 될 것 같아요. 대충 너무 값이 커서 여기가 16이라고 합시다. y는 16. 이게 점근선이야. 그리고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면서 x축과 만나는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니? 숫자가 이쁘네. 4 집어넣으면 되겠지. x에 4 집어넣으면 딱 0 되네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 얼마죠? y가 0일 때 x값 15. 여기는 4. 이거 이거 위치가 안 맞는 거다.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 너무 폭이 커서 이거 위치 못 맞출 것 같아요. 적당히 그린 거니까. 자, 그리고 아까 말한 얘랑 관계가 뭐라고 그랬나요? 서로 x축 대칭 관계. 그럼 서로 x축 대칭 관계니까 얘는 이쪽에서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y는 마이너스 16이 있을 테고 이걸 x축으로 접어 내리고 얘를 밑에 있는 거 접어 올리는 거니까 그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관계가 되겠죠. 됐어요? 얘가 이 파란색이고 얘가 빨간색이에요. 네, 이렇게 그린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 음수도 붙어있네? 그림 좀 이상하다 했더니 저기 음수 붙어있네요? 그럼 이게 아니잖아. 그럼 지금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지금 공간이 막히진 않죠? 내부에 라고 말은 공간이 막혀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면 공간이 안 막혀요. 잘 봤더니 왜 안 지워져? 자, 잘 봤더니 여기 음수가 붙어있네요.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고 다시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었으니까 이 원점 대칭이 들어간 거네. 그렇지? 그럼 원점 대칭이 들어가게 되면 이쪽을 더 그려야 된다는 얘기네. 대충 그릴게요. 대충 이렇게 아이고 대충 4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그림이에요. 너무 대충인가? 네, 이런 식의 그래프입니다. 얘네 좀 더 가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더 가야 되고. 이해하시겠어요? 남은 건 이 내부면 이제 어딘지 알겠죠? 이렇게 만두 모양처럼 생긴 요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격자점의 개수를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가 15면 이제 이쪽 점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도 당연히 15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x에 0 집어넣으면 네, 1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15 0 집어넣으면 플러스 15 여기 마이너스 15 맞아요. 이렇게. 그럼 격자점부터 그럼 여기 내분위가 여기서부터 먼저 찾아볼까요? 여기 가운데 x가 0일 때는 격자점이 몇 개 있나요? 0,1에서 0,15까지 위에 15개, 아래에 15개, 가운데 0까지 포함해서 여기는 31개가 있네요. 31개. 맞나요? 봐봐. 0,1, 0,2, 0,3에서 0,15까지 총 15개. 밑에 0,-1, 0,-2, 0,-15까지 총 15개. 그리고 가운데 0,0 해서 총 31개가 있을 테고. 근데 이거는 대칭 관계라 여기는 안 세도 될 것 같아. 오른쪽만 센 다음에 반대쪽은 똑같이 나올 테니까 개수가. 개수는 똑같이 나오겠죠. 위치는 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오른쪽만 세도록 할게요. 그럼 이번에 x가 1일 때 1, 2, 3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x가 4일 때 또 찾아야 되겠네요. x가 4일 때 여기 4야. 여기 4. 자, 격자 좀 찾읍시다. 그러려면 여기 최고 위치에 도달했을 때 여기를 찾아야 돼요. 이게 1, 얼마냐는 거잖아. 빨간색 x에 1 집어넣어봐. 그럼 14네요.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1,1, 1,2에서 1,14까지 위로 총 14개. 가운데 여기 1개. 여기 1개. 밑으로 몇 개니? 그럼 밑으로 잘 세야 되겠는데? 조심해야 된다? 진짜 조심해야 돼. 위로 14개니까 아래도 14개지라고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점은 1, 마이너스 15보다 좀 더 간 거지. 밑으로 좀 더 내려가잖아. 그치?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1부터 1, 마이너스 15까지니까 15개네. 위랑 다르네, 개수가. 그럼 이쪽도, 이건 색이 편하네? 이것도 15개, 얘도 15개, 얘도 15개 아니겠어요? 어차피 밑으로 전부 다, 이게 마이너스 15보다는 좀 더 다 밑으로 내려가는데, 마이너스 16보다는 크니까, 마이너스 15점 얼마가 될 거 아니야? 밑으로는 전부 다 15개예요. 그럼 위로만 잘 세면 돼. 얘는 계속 1개씩이고, 원점, X축에 닿는 것이 여기 꼭 1개씩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X가 1일 때, 해보자. X가 0일 때 몇 개라고? 31개. X가 1일 때는 위에 14개, 아래에 15개, 가운데 하나, 30개. X가 2일 때, X 2일 때, 여기 2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 빨간색 그래프에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그럼 2, 12.
그치? 2의 제곱 마이너스 4니까 2,12. 그럼 위로 12개, 아래로 15개, 가운데 하나 13개, 28개. x가 3일 때는 이게 3, 얼마야? 3,2의 세제곱 8. 8이지? 그래서 맞는 거냐? 마이너스 2의 세제곱 마이너스 8. 8개. 위로 8개. 여기 8개. 그럼 위로 8개, 가운데 하나 9개, 거기다 15개 합치면 24개. x 4일 때는 여기 하나 밑에 15개니까 총 16개. 근데 여긴 조심해야 된다. 이만큼 개수에는 곱하기 2를 해야 돼. 그러니까 정답 처리할 때 총 격자점의 개수를 구하시고 그러면 31 플러스 2 곱하기 30 플러스 28 플러스 24 플러스 16 이렇게 하셔야 돼요. 계산해줘야 되니 이거? 이건 이 정도는 네가 해라. 이런 거 나한테 시키지 마. 진짜 너무한 거야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가운데밖에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이쪽에, 그 다음에 이쪽에 똑같이 좌우 대칭 형태로, 그러니까 여기 아래 부분에 있는 게 그대로 원점 대칭이 돼서 일로 넘어가서 위치는 좀 다르지겠지만 개수는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개수는. 그래서 오른쪽 세신값에 2배에서 왼쪽을 세시면 정답이 나오고, 가운데 빠뜨리지 마시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계산할 때도 위에 14개? 그럼 아래 14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위에 14개? 아래 14개 이럴 수 있는데, 위에 14개는 맞는데 아래는 마이너스 15라는 위치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지만 마이너스 16이라는 위치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 점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 15점 얼마를 가져요. 그러니까 정수의 개수는 15개가 되는 겁니다.